교재 72쪽에 보면은 이제 오늘은 제 5장입니다. 일단은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제목 슬라이드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이아웃에 가셔서 빈 화면 구조로 바꿔 놓으시고요. 상단에는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제목을 만들 거예요. 글자를 이렇게 약간 기울어뜨리는 형태로. 아래쪽에 네모는 삼각형을 그려가지고요. 약간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상단에 보면 그 총자산회라고 하는 요점 부분에 글자를 하나 도형을 넣어서 글자를 쓸 거고요. 중간에 점선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그림을 집어넣을 거고, 그 그림과 그림 두 가지 있는데 그 그림 위쪽에 글자가 있고 아래쪽에 또 글자가 있잖아요. 또 글자를 또 집어넣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디자인에 가셔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바꿔볼 거예요. 발전 테마라는 게 있다 그러는데, 메트로, 모듈, 모양, 요소, 발전이니까는 비읍이죠. 도시, 이건 뭐죠? 보자기 앞에가 모양, 미음, 비읍, 보자기. 뭐가 없다? 발전이면은 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 있어요? 이게 지금 가나다 순인데 하나 둘셋넷 지금 이건 요소고, 여기에서 모든 테마에서 말고 뭐 없대요. 그렇죠? 현재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본 제공해주는 거 없고, 여기 오피스닷컴에서 요거 권장 설정 사용 눌러주시고, 그럼 발전이 있나요? 메트로, 미음, 모듈, 그렇죠. 뭐 똑같은 거 없으면 여러분 나와요? 나오시는 분이 있고, 저처럼 못 찾는 사람이 있고, 바보처럼. 그러면 있는 사람이 우선이죠. 없는 사람 뭐예요? 딴 거 누릅시다. 비스무리한 거 있네요. 그냥 대충 하나 눌러볼게요. 뭐 이런 색깔 하셔도 되고, 뭐 이런 색깔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일단은 뭐를 할 거냐면은요, 교재로는 74쪽인데 이 부분에 네모를 그릴 거예요. 삽입, 도형, 직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두 번째 거, 사각형의 두 번째 거를 선택해 가지고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사이즈는요, 왼쪽 벽하고 오른쪽 벽하고 이렇게 한 0.5cm 정도, 육안으로 봤을 때 한 0.5cm 정도 벽에다 좀 띄우고요. 아래쪽은 그만큼, 요 정도. 중간보다 좀 더 크게, 뭐 요 정도 만들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노란 조절점이 나올 거예요. 확인하셨나요? 얘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 모서리가 직각이 될 수도 있고요, 모서리가 둥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둥그러면 흉하니까 너무 직각 말고 살짝 라운드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디자인을 흰색으로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보시기 수월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색깔을 진한 거로 해놨더니 여러분 보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기본으로 할게요, 저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각형을 선택을 하면은 상단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또 뜰 거예요.
도형이 아닌 다른 데를 클릭하면 추가 기능, 보기라는 거에서 끝나지만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 위에 또 하나 메뉴가 뜨죠. 이때 점점점점 하는 거 보이는 거 보세요. 점점점점 있는 거 보이나 보세요. 도형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고 점 편집. 점 편집 하셨어요? 클릭해 볼게요. 점 편집. 그러면 점이 요렇게 여기가 지금 모서리가 졌잖아요. 두 개, 저쪽도 두 개 이렇게 뜰 거예요. 뭐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여기 가운데 여기 점이 있어요? 여기 점이 없죠? 여기 있는 점을 마우스로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될 때는 아니고요. 요 선 사이에다 이렇게 쓱 갖다 대면 요렇게 생길 겁니다. 이때 클릭하면은요, 클릭한 상태로 쑥 당겨 보실래요? 너무 잘로 가다 생각하면 다시 좀 이렇게 이쪽도 아래쪽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잡아 당기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얘를 쓱 조절하면 돼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쪽이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한쪽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얘를 이렇게 내려주면 옆에 날개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주면은 뭐가 된다? 예, 바로 될 수 있어요. 잘못했을 때는 컨트롤 Z 이렇게 눌러주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점 편집 누르셔가지고요, 아래에다 다시 놓고 중앙에다 놓고 살짝 들어 올리는 거예요. 살짝. 근데 들어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밸런스가 안 맞을 때는 그 옆에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이 날개를 살짝 들어 올려주시면 올라갈 수 있어요. 과도하게 하면 어떻게 타? 안 이쁘다. 그럼 상단도 해야 되나요? 지금 책에는 옆 허리하고 밑에 하고, 근데 여기 보세요. 왼쪽하고 저 오른쪽이 안 맞네. 전 편집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허리를 파긴 팠는데 왼쪽 허리하고 오른쪽 허리하고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보세요. 이렇게 제가 줄여놓고 보여드리면 얘랑 안 맞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파워포인트와 연관된 컴퓨터 자격증에는요, 도형을 그려가지고 전편집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게 2007년 버전부터 2003년 버전까지는 전편집이 없었는데 2007년부터는 전편집이라는 게 들어가서 내가 도형을 그려가지고 도형에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이렇게 도형을 그렸는데 얘를 전편집을 누르면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삐죽하게. 예전에 이게 불가능했는데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능이 생기는 바람에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지 뭐. 자, 일단은 허리를 좀 팠어요. 허리를 좀 더 파고, 자, 이제 배경을 제가 좀 바꿔볼 거예요. AP
잘 안 맞는다. 다시 제가 배경 색깔을요 약간 바꿔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배경이 생긴 게 여러분도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노란색을 한 이유는 이 도형을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고요. 여러분 책에 있는 대로 그냥 푸른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도형의 윤곽선이라고 있어요. 윤곽선 테두리 선을 책에 보니까 좀 흰색으로 하래요. 흰색. 여기 보면 책의 윤곽을 흰색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께는 좀 두껍게 할 거예요. 두껍게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기 선 색깔이 하얀색으로 두껍게 나타났죠? 예. 책에는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채우기는 여기를 이 도형에 들어가서 채우기를 없음하래요. 채우기 없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배경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다시 디자인에 가서 색깔을 아까처럼 이렇게 푸른색 계통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푸른색 계통으로 넣어주면 자,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 있는 색깔을, 이 도형의 색깔을 흰색으로 하라는 거죠. 흰색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제는 이제 여러분처럼 색깔이 잘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다가 하얀색 도형을 칠할 거예요. 근데 칠하기 전에 이거 사각형, 큰 사각형에 가서 이렇게 하래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효과에 가서 네온에 가시면 세 번째 줄, 세 번째 거. 네온 변형에 가면은 세 번째 거,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건데, 우리 책에는 노란색 계열에 파란색 계열로 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짙은 색깔로 이렇게 돼 있네. 아니면 뭐 다른 색깔에 가서 노란색 계열을 선택하면 노란색으로 변할 수는 있을 거예요. 요거래요, 요거. 책에는 요 위치에 있는 걸 하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색깔이 노란 게 안 보이죠? 예. 자, 네온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해주면 얘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우리 네온 사인처럼 이렇게 주변을 환하게 해준다 그러죠? 그 기능을 좀 해주라는 거지. 그냥 퍼런 바탕에 흰색 페인트로 착착 칠한 게 아니라 약간 광고 불빛 나오는 것처럼 반짝반짝 환하게 좀 비춰라 하는 거죠. 예. 자, 일단 요거는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삽입에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선에 똑같은 거 하나 그려가지고 요만큼 갖다 놓고, 그리고 이거의 색깔은 무슨 색깔? 흰색. 이렇게 하라는데 흰색. 뭐 기본 설정 2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설정 2라는 게 뭐예요? 흰색, 검정 배경일, 뭐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요렇게 여기다 그래놓고 뭐 하래. 여기다가 글자 써야지. 뭐 무슨 글자 쓸까요? 우리 책 보세요. 교과서 72쪽에 뭐라고? 총자산. 근데 글자가 안 보인다. 홈에 가서 글자 색깔을 뭐로 바꿔줘야 될까? 빨간색. 진하게, 좀 크게. 총자산 약 12조 원. 일단 글자를 다 써놓고 나서 홈에 가서 글꼴의 형태를 여러분이 고치셔도 되고요. 어떤 글꼴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잘 보이는 글꼴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기본적으로 도형이 파란색을 뜨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형을 그리면 파란색이 뜨기 때문에 흰 글씨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도형 자체를 흰색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흰 바탕에 흰 글씨만 안 보이니까 글자 색깔을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빨간 정도로 했다. 우리 책에도 보니까 약간 빨간색처럼 보이길래 빨간 정도로 했어요. 글자 크기는 여러분이 적당선에서 맞추시면 되고. 그렇게 해보셨어요? 자, 그럼 여기 할 겁니다. 여기. 제일 상단에 자사의 수신 규모 및 거래 지수라는 글자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뭐로 써야 되냐면 그냥 글자를 쓰면 안 이쁘고요. 삽입에 가서 워드 아트를 할 거예요. 워드 아트. 워드 아트 중에 색깔이 우리 노란색을 써야 되는데 노란색 계열이 안 보이니까 아무거나 먼저 하세요. 아무거나 먼저 하세요. 여기다가 자사의 수신 규모 및 거래 지수 이렇게 쓰세요. 워드 아트라는 걸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삽입에 가서 워드 아트를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워드 아트를 꾸밀 겁니다. 이때 색깔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태화삭에 보시면 여기 위에 가가 3개 있는데 첫 번째 가에 가서 노란색을 선택하면 노란색 글자가 써지고요. 그 다음에 가가가의 세 번째 가 효가 들어가는 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가서 변환에 들어가면 모양새가 다양해요. 모양새가 다양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실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우선 펴놓은 것처럼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모양새는 어디 있는가 볼까요? 이건데? 처음 거 이거 하라는데 얘가 가가가에 워드아트 스타일의 가가가의 마지막에 있는 가에다 클릭하고 제일 밑에 있는 변환. 그럼 변환 중에 모양 중에 위쪽 원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약간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그림자도 있어요. 그림자는 가가가의 첫 번째 마지막 그림자에 가서 어떤 그림자면요 원근감이라는 걸 하려는데 이렇게 원근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 뒤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죠. 네, 그렇게 하래요. 잘은 안 보여. 왜? 그림자 색깔은 회색이고 배경색은 파란색 계열이기 때문에 회색 그림자가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글자 밑으로 이렇게 그림자 들어간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이때 얘를 너무 천장에다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살짝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죠. 저 위에를 좀 띄워서 이렇게 띄워서 자, 그럼 이제 바탕 대충 윤곽은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점선 그려야죠. 가운데 이렇게 칸막이 선 그려야 되잖아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이때 그리실 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그리시면요
똑바로 그려질 거예요. 얘를 그리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릴 수는 없잖아. 얘를 똑바로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똑바로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그리시면은요 똑바로 내려가요. 똑바로. 예.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점선이 따로 있나요? 거기? 아니요 보세요. 제가 실선 그렸죠? 네. 그러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여기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점선. 요런 점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점도. 이건 파선이라고 하죠. 파선. 길게 쫙쫙쫙쫙 내려온 거. 두께는 조금 어떻게 될까요? 좀 두껍게 해볼까요? 색깔은 이거의 색깔은 어떻게 집어넣을까? 흰색. 대충 보이시죠? 지금 너무 두껍게 해놨네. 그 다음에 대신은 점선을 해주면 여기 대시에 가서 파선이 있고요, 점선이 있고요, 둥근 점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콩콩콩콩 찍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두께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적당선에서 맞추시면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선, 실선, 종류별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1짜리 두께 점선, 2짜리 두께 점선, 3짜리 두께 점선이 종류별로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선을 그려. 선을 그려놓고 요 선의 두께를 정할 수 있고 색깔을 정할 수 있고 모양을 정할 수 있고 이렇게 나중에 정하라 하는 거죠. 그렇죠? 대충 칸막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왼쪽에다 뭐 넣으면 돼요? 돈 집어넣어야 되고 오른쪽에는 사람 넣으면 되죠? 삽입에 가서 클립아트. 삽입에 가면 그림 옆에 클립아트라고 있어요. 클립아트 클릭하셔가지고 오른쪽에 검색 대상에다가 뭐 돈 하고 엔터를 탁 치면 돈 그림이 뜰 거라. 돈가스가 뜨네. 돈이라고 했더니 이런 돈들이 나와. 이렇게 모양새들이 나와. 이거나? 아닌데. 비스무리한 돈이 있을까? 아, 여기 있나? 우리나라 화폐 단위 있네. 아, 문제가 됐다. 허연색이 들어와 버렸네. 그렇죠. 허연색이 들어와 버렸죠. 이거 말고 저 상단에 돈이 있나? 이런 돈이 있나? 아, 흰색이 들어가 있네. 그렇죠? 이런 거는 흰색이 없이 돈만 들어가는데 내려가시다 보면 요런 돈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돈들은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안 이쁘지. 여기다 돈을 넣긴 넣는데 안 이쁘잖아. 허옇게 보니까 돈만 보이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옆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옆에 있는 모양은 뭘까? 사람이라고 검색해볼까? 뭐 골프 치는 사람도 보이고 소방관도 보이고 여기 있네. 뭐 한 사람 교수님 같이 그림이 제목이 교수님 이런 그림도 있고 저런 그림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요런 그림 같은 거 가져오면 이거는 하얀색 배경을 투명한 배경을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대충 요 정도라면 괜찮지. 요 정도라면 괜찮은데 이런 게 없으시면 사람 말고 뭐라고 해볼까? 그러면 회사라고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 여기 보면 회사 이런 거 있다. 사람 여러 명 써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근데 이것도 배경이 하얗네. 일단 해봐야지 뭐.
박명수인가? 이 사람도 보이고 별의별 사진이 다 보이는데, 일단은 오른쪽에 사람은 배경이 투명한 그림을 가져왔고요. 왼쪽에 돈, 뭐 화폐 이걸 검색해 봤더니 배경이 하얀색으로 나왔어요. 자,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돈의 그림이 좀 주변이 하얀데, 제가 원한 거는 돈 모양만 남으면 좋겠어. 얘를 클릭하고요.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 있네. 배경 제거. 그림 도구의 서식에 가니까는 배경 제거라고 있어요. 그 배경 제거를 클릭하시면 요렇게 떠요. 요렇게 뜹니다. 그래 놓고 나서 변경 내용 유지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면은요, 배경이 투명 배경이 됐어요. 투명 배경이.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이 디자인 자체를 하얀색으로 했으면 배경이 하얀색 가져와도 투명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색깔을 파란색을 깔아버렸잖아요. 디자인에 가서. 그랬더니 이 색깔하고 똑같으면, 이 디자인 색깔하고 똑같은 배경 그림을 가져오면 투명처럼 보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흰색으로 된 그림을 가져와서 배경 제거를 눌렀어요. 그리고 그냥 변경 내용 유지라는 걸 클릭해 봤더니 적당선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제 여기다 뭐 쓰면 돼요? 여기다 수신금액 아래는 10조 5천억여 원 하고 쓰면 되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쓰면 돼요? 삽입에 가서 요거 텍스트 상자를 여기다 클릭해 가지고 수신금액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또 텍스트 상자 눌러서 여기다가는 10조 억여 원 이렇게 만들어 갖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면 글자가 만들어졌고요. 또 삽입에 가서 글 상자를 텍스트 상자를 눌러 가지고 여기는 거래수 책에는요 지폐를 검색해 보라고 써 있는데, 여기 클립아트에다 놓고 지폐를 검색하면 똑같은 지폐는 안 보이는데, 보이나? 안 보이네. 그렇죠? 약간 달리 나올 수도 있어요. 책하고 달리. 이런 거는 배경이 투명해요. 흰색으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배경 제거 눌러가지고 하면 투명한 배경이 되거든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대신에 여러분들 그림 가져오실 때요, 이런 그림 가져오면 배경 투명하게 못하죠. 얘는 아까 여기에 아까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런 그림을 가져왔는데, 예, 여기 보세요. 얘는 투명으로 배경을 처리하기가 힘들 거란 말이야. 얘는 배경 투명으로 처리하기 힘들죠. 왜? 뒤에 투명이 흰색이 아니잖아. 그림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가져오면은 이거 투명이 되려나? 배경을 자를 수가 있나? 예? 사람만 달랑 남았는데? 그렇죠? 예, 이거는 배경 제거 누르면 어? 신랑 얼굴이 없어. 신부도 없어져서 사라졌어. 예, 과도하게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자, 교재 보시면요 87페이지 보시니까 지금 오른쪽에 그 세 사람 나와 있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화폐처럼 뒤에가 하얗게 되는 도형의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책에서 배경 제거 눌렀거든요. 89페이지 보시면은 88페이지에서부터 88페이지 아래에 있는 그림부터 예, 배경 제거 눌러가지고 예, 보관할 영역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표시를 하든 안 하든 그냥 뭐 하면 된다? 요 변경 내용 요지만 클릭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투명 처리가 되더라 이거지. 어느 정도는. 그래서 90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아래 8번에 예,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고 여자분 남자 두 사람 해가지고 세 명이 이렇게 고개 내미는 그림 있죠? 그렇게 꾸몄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쓰래요. 총 자산이 얼마요? 수신 금액이 뭐예요? 거래수가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 글자 쓰는 거. 글자 쓰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삽입에 가서 머리글 텍스트 상자 클릭해가지고 화면에다 클릭하고 글자를 쓰시면 쭉 생겨요. 이 도형 선택하고 그냥 키보드로 쓰면 글자가 들어가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91페이지 하단이고요. 72페이지 원 그림이 바로 이런 형태로 나온 거죠. 그럼 직사각형으로 하면 안 되나요? 직사각형으로 해도 돼요. 모서리가 둥글게만 해놓으면 예쁜데 굳이 그럼 허리를 잘로 가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해도 상관없지만 했더니 좀 예쁘게 보이면 더 좋잖아요. 우리 컴퓨터는요 입력을 해서 출력 결과를 내놓는데 이왕이면 이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허리를 파거나 밑에를 잘로 가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컨트롤 N 누르셔가지고 컨트롤 N 새로 만들기죠. 그럼 얘를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레이아웃에 가서 뭐로? 빈화면으로. 그 다음에 디자인을 뭐로 하래요? 카니발 테마라는데 카니발 테마가 있나? 여기 가면 카니발 테마를 하라 그랬는데 카카카카 요건가? 트랙 투명도 태양 집 첨단 여기 있나? 아, 오피스닷컴에서 아까 발전 테마 아, 여기 나왔네. 아까 오피스닷컴에서 클릭했더니 하나 나왔네. 그럼 여기에는 카니발이라고 있나요? 어린이 테마, 어번, 온난, 자연 없는데? 카니발 테마가 없으니까 그냥 저기 느리끼리 한 거 있네. 트랙 뭐 이런 거. 얘 선택해서 한번 해보죠.
지금 안에 사람이 두 사람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92페이지 그림 보시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두 사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원을 하나 그리고요. 이 원 그릴 때 쉬프트 키 눌러서 그리면 원이 동그랗게 나와요. 그 다음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요. 하나는 약간 뚱뚱하게 만들 거야. 굳이 할 필요 없다. 오른쪽은 안 그려도 된다. 왼쪽 거 그려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늘리면 되지. 지금 동글병에는 상관없지만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깨 부분에 목자리를 살짝 파야 되고, 저 하단에 보면 약간 밑부분이죠. 밑부분을 이렇게 모양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른쪽에 또 만들기 힘드니까는요, 얘를 만들어서 복사해 가져가서 쓰지 뭐. 예. 자, 얼굴은 굳이 바꿀 거 없어요. 그렇죠? 몸통만 선택해서 전편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 이렇게 안으로. 얘를 밖으로 빼던 그렇죠? 얘를 밖으로 빼면 아래가 잘록하고 위가 둥그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전편집에 들어가서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요 가운데 목 부분을 이렇게 당기래. 아, 잠깐만. 그 전에 이거부터 그립시다. 약간 모서리를 살짝 부드럽게, 모서리를 살짝, 아까 좀 너무 많이 꺾인 것 같고 살짝 부드럽게 그래 놓고 나서 얘를 전편집에 들어가서 가운데 목 부분을 쓱 당기면 어떻게 돼요? 목 부분을 당기면 이거죠. 이거 이렇게 목에 들어갈 자리 이거잖아. 이렇게 만들자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자 이거죠.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돼요? 어깨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야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당겼나? 지금 여기 아랫부분 있죠? 이 아랫부분, 얘를 이렇게 안으로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당기면 됐네. 거기가 됐네. 어디에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에요. 지금 목 부분은 잡아서 이렇게 당겼죠? 당기고 제가 원은 내린 거니까 이건 나중에 내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약간 파여 있잖아요.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밑에 거는 건들지 마시고요. 옆에 거를 마우스로 잡아서 아래 부분보다 안으로 살짝 들어가게 해보세요. 얘도 이렇게 살짝 안에다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이것도 좀 과도하게 하면 흉하니까 항상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양이 나왔다고. 자,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렇죠? 이런 거 하나 하고,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쉬프트 키 눌러서 옆으로 하나 가져가서 얘를 이렇게 늘려주시고, 키가 큰 사람이 하나 필요하니까 만들어 주시고, 얘도 얼굴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되네. 자, 얼굴은 이렇게 퍼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삐죽게 해줘도 안 되죠. 똑같은 원으로 그려야 되니까 쉬프트 키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면 돼요. 그러면 작은 사람, 큰 사람 하고 나왔어요. 여기다가 뭐 그리면 돼? 아까 그 삼각형 저기 뭐 화살표 있었는데, 화살표 밑에 보시면 블럭 화살표 중에 뭐가 될까? 요건가? 요거네. 요거. 이렇게 되네요, 뭐, 이렇게. 요거 만드는 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의치가 않아요. 근데 얘를 직사각형으로 그려서 조절하면 안 예쁘고요. 모서리가 살짝 깎인 거 있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리면 어깨 부분이나 저 다리 부분이 약간 라운드가 되게끔 잘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요거의 색깔을 그림자에 가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자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게끔 그림자를 얘는 그림자를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네온 사인, 네온 놈이 이렇게 돼요. 막 이렇게 확 사방에 퍼진 것처럼. 뭐 색깔 바꾸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유행성 각막 결막염 환자 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애나 어른이 할 것 없이 막 올라간다고? 뭐 그 얘기를 하는 건지. 그렇죠?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고? 삽입에 가서, 워드 아트에 가서,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 수, 그래 놓고 변화는 요거로 약간 모서리 같은 거 이렇게 글자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그냥
근접 반사를 하라는데 근접 반사. 아, 안경 그림에다가 여기 안경 있네. 안경을 그려다 놓고 안경에다 뭐 하래요? 근접 반사 터치. 그럼 안경이 밑으로 반사된 것처럼 나타날 거라고.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110만 명 169만 명 54%입니다. 여기는 도형들에 대해서 글자의 수를 글자를 큼지막하게 쓰자 이거지. 글자도 썼어요. 글자 쓰고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어떻게 해라? 한꺼번에 블럭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 글자 수만 직접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여기다 늘려야 되는데요.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뭐든지 컴퓨터는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고 가면 복사가 됩니다. 그냥 끌고 가면 뭐가 된다? 이동이 돼요. 이동인데 컨트롤 끌고 눌러가면 복사가 돼요. 이제 복사가 된 후에 얘를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등치가 큰 놈처럼 늘렸는데 보세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누르면 흉하거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머리는 머리대로 따로 떼어와야 되고 몸은 몸대로 따로 떼어와야 되니까 이름은 곤란한 것 같고,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블럭을 잡았잖아요. 블럭을 잡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를 하냐면은 그룹을 줘요. 그룹을 지면은 얘가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야. 아까는 얘는 두 개가 따로따로 놀았는데 얘는 하나야. 그래서 늘리면 그대로 눌러요. 그대로 늘어나. 근데 얘 따로 작업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룹을 다시 빼야 돼. 그룹을 해제하면 돼요. 그럼 얘 따로 움직이는 거야. 지금은 아까는 그룹을 지어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 움직이면 얘, 쟤 움직이면 쟤. 얘만 따로 움직여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데 어차피 두 개가 이제는 하나가 된 몸이지. 부부 일심동체가 됐다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룹을 져놓고 움직여도 되고 따로따로 움직여도 되고. 근데 간혹 시험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룹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럼 뭐냐면 얘를 그룹을 지면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룹을 져서 움직이던 말던 해놓고 나서 다시 그룹을 빼세요 라는 뜻이에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그럼 얘가 하나가 됐죠. 그럼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복사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늘려요. 늘릴 때 쉬프트 키를 눌러서 늘리면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요. 옆으로 늘어나면 위도 늘어나고 하는 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늘릴 때 아까 이랬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늘어나도 안 되잖아. 얼굴이 동그라니까 어떻게 돼요? 동그란 거 그대로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늘릴 때 쉬프트 키 눌러서 늘리면 똑바로 늘어나거든. 가로 세로가 똑같이 같이 늘어난단 말이야. 같이. 예. 그다음에 글씨를 쓰는 거는 어차피 글씨는 따로따로 쓸 수 있어요. 예. 글자 쓰시고 색깔 꾸미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색깔을 바꾸시면 되지 뭐. 색깔은 바뀌니까. 그룹을 졌다 해서 색깔을 못 바꾸는 건 아니고.
컨트롤 N을 누르면 이제 새로 하나 작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뭐를 한다? 레이아웃에 가서 예, 빈 화면 책에서는 지금 온난이라고 하는 테마를 적용하라 그러는데 디자인에 가서 온난 약국 양장본 오렌지 온난이 어딨지? 그냥 오렌지 할래. 자, 이제 상단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뭐 디자인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허연 바탕에 글씨 쓰면 되니까. 예. 여기다가는 국내 상장 해외 기업 현황 해갖고 만들어야 되고요. 밑에는 방향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살표 같은 게 4개가 이렇게 있죠? 4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글자가 쭉쭉 또 4박스가 있잖아요. 이거를 따로따로 그려서 작업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삽입에 가서 워드 아트 눌러가지고 두 번째 거로 할래요. 두 번째 거 여기다가 국내 상장 해외 기업 현황. 아이, 글꼴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 네, 마음에 들었다고 치고 바꿔볼게요. 그냥 뭐 나눈 곳이 뭐 이런 거 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자, 이런 제목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살표가 도형에 가면 요 도형인 것 같은데, 요 도형 요거 블록 화살표에 가시면, 도형 중에 블록 화살표에 가시면 중간 오른쪽에 보시면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얘를 방향을 이렇게 쓱 돌릴 거예요. 이렇게 돌릴 거라고요. 이렇게. 이런 도형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있는 거잖아요. 색깔은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글자 쓰는 단위 또 하나, 둘, 셋, 넷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4개를 만들어 놨더니 하나 더 넣어 그러네. 그럼 하나 더 넣으려면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밀치고 사이에다가 하나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만들었더니 또 빼래네? 다른 거 빼래. 그럼 또 다른 거 빼고 간격 맞추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과거엔 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7년에 이 스마트 아트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편해졌어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삽입이라는 메뉴 누르시면은 스마트 아트라고 있어요. 눌러보세요. 굉장히 많은 형태가 나올 겁니다. 목록형이 있고요. 프로세스형이 있고요. 주기형이 있고요. 주기형. 뭐 조직도 같은 것도 있고요. 이 중에 얘는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방향이니까 목록형인가? 여기 있네. 여기 목록형 중에 여기 있다. 찾아보세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게 3개밖에 없네. 3개밖에 없잖아요. 우리 책엔 4개인데 늘리면 되지. 늘리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자, 여기 뭐 화살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거 보이세요? 왼쪽에? 얘를 누르시면 뭐 하나 펼쳐집니다. 뭐 하나 펼쳐져요. 그럼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2009 그리고 여기는 2010 여기 2011
이제 없네. 2011까지 썼더니만 없잖아. 2012가 하나 더 내려가야 되는데. 맞죠? 지금 이렇게 쓴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엔터를 하나 더 치세요. 엔터 하나 치면 더 생기거든요. 근데 엔터 치면 2011년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2012년이 생겨야 되는데 이때 쉬프트하고 탭키 눌러보세요. 쉬프트하고 탭을 누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거 여기서 우리가 엔터를 쳤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엔터를 쳤는데, 이렇게 엔터를 쳤잖아요. 이렇게 엔터를 쳤는데 엔터를 한번 더 치면 같은 줄로 내려간단 말이야. 같은 줄로 내려가는데 이때 수준을 올리면 얘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현재 형제가 늘어난 거거든. 이때 수준을 올려라 그러면 부모 쪽으로 가. 그리고 2012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이제 부모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지. 부모의 형제가 생기는 셈이죠. 이때는 수준을 내리면 자녀가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엔터를 잔뜩 쳐놓고 어떤 애는 수준을 올리고 어떤 애는 수준을 내리고 하면 돼요. 그러면 모양새가 4개도 만들 수 있고 5개도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삽입에 가면 워드, 스마트 아트라고 있고요. 스마트 아트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모두가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목록, 프로세스, 주기, 종류별로 보는 게 있는데 그 목록형 중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새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텍스트라는 데다가 글자를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2009 밑에 텍스트란에다가 2010 이렇게 직접 쓰셔도 돼요. 여기다 이렇게 쓰시는데 더 이상 쓸 데가 없잖아.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면 어떻게 써요?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니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이야. 그때는 천상 여기 펼치 목록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펼치는 거. 얘를 눌러가지고 이 작업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가 얘잖아. 얘.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 얘잖아요. 여기다 엔터를 콩콩콩 치면 막 엔터가 생겨요. 줄이 막 늘어나거든. 여기서 엔터를 막 치면 생기는데 이때 세 번째 줄 2011년도에 세 번째 줄은 얘가 2012년도로 갈 글자거든. 여기다 2010이라고 썼는데 얘가 2012가 어디로 가야 돼? 이 앞으로 가야지. 그럴 때 수준을 올리면 알아서 글로 간다고. 먼저 수준을 올려놓고 글자를 써도 되고 글자를 써놓고 나서 수준을 내려도 되고 마음대로 이렇게. 그럼 요 상단에 글자 2009년에 텍스트 2010년에 텍스트 쓰는 난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자들 있잖아. 거기 있는 글자를 쓰면 되죠. 99페이지 보세요. 99페이지에 보시면은 글자가 잘 보일 거라고.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다가 도형을 추가하래. 여기다가 놓고요. 이 도형을 추가하라 그러면 밑에 하나 더 생기기도 해요. 밑에 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거기다가 또 도형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또 생긴단 말이야. 자기네 부모 형제들이 막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때 어떻게 도형을 추가할 거냐 하는 건데요. 뒤에 추가할 거냐, 옆에 추가할 거냐, 아래 추가할 거냐, 위에 추가할 거냐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잘못해 놓은 거는 수준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그러면 또 바뀌어요.
예. 그리고 수준이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같은 수준으로 다니는 거고, 바뀐 수준에 가서 너는 수준을 올려라 그러면 얘는 이제 부모가 되는 거야. 자녀가 부모가 될 수 있고, 수준을 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 부모였는데 형제로 가는 거지. 자녀로 가는 거지. 이렇게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직접 쓰셔도 되고, 요 위에는 표에다 쓰셔도 되고,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 뭐 여기 상장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뭐 이게 무슨 글자야? 화풍 방지? 중국 식품 포장. 여기는 네프로 IT. 여기는 뉴 프라이드. 차이나 킹. 여기 12년도고 뭐 대충 글자만 써보는 거죠. 뭐 이렇게 써보시면 되죠. 뭐. 글자를 다 쓰시면 시간 걸리니까 몇 글자만 써보세요. 예. 지금 199페이지 보시면은 아래쪽에 대충 글자 쓰는 난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몇 글자씩만 써보세요. 예. 지금 여기 있는 글자 상장 페이지니 무슨 방지기니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글자를 쓰는 건데, 자, 이때 여기 색 변경이라고 있어. 색 변경. 지금 뭐 하래요? 이거 하래? 저거 하래? 어떤 거 하래요? 여기 색깔을 강조 1에 두 번째 거 하라는데, 얘는 뭐야? 가면 갈수록 어때요? 진한 색에서 흐린 색으로 내려가죠. 이거는 뭐예요? 투명으로 가죠. 얘는 지그재그로 가나요? 이거는 뭐야? 빨주노초 파란보처럼 가나요? 전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게 마음에 드는데? 그 또 뭐 하면 좋아? 이런 것도 좋지, 이런 거. 여기 옆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가시면은 이런 거. 얘를 이용하면 뭐가 될까요?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 이거 하나 볼게요. 우리가 글자를 쓸 때요, 이런 거 있습니다. 상장 페이지와 함께 뭐 시작을 했다, 이렇게 글자를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는데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엔터를 치면 줄이 앞에 동글뱅이가 더 생기죠? 이거 앞에 이렇게 동글뱅이라는 게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생기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줄만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줄만 바뀌었잖아요. 앞에 글머리 기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엔터 치면 안 되고요, 쉬프트하고 엔터를 치면 돼요. 쉬프트하고 엔터. 그러면 원래 엔터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줄을 바꾸세요, 그리고 문단도 바꾸세요, 이런 뜻이야. 문서를 작성하다가 엔터키
엔터키를 누르면 문단을 새롭게 변경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커서를 맨 앞으로 이동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여기다 놓고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갔잖아요. 앞으로 갔는데 글자만 앞으로 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문단을 새롭게 변경한다는 의미가 이게 줄바꾸기처럼 보이는데 줄바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냥 줄바꾸기는 뭐예요? 줄바꾸기는 그냥 줄만 바꾸는 거야. 줄만 바꾸는 거야. 줄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엔터는 줄 바꾸는 기능이 아니라 문단 바꾸기는 기능이에요. 문단. 글자를 막 쓰다가 엔터를 안 치면 글자가 어떻게 돼요? 옆으로 밀려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뚝 바뀌죠? 그러면 문단이 바뀐 거야, 문단이. 그런데 줄만 바꾸고 싶을 때는 쉬프트 키랑 엔터 키를 누르면 돼요. 아래 한글도 그래요. 아래 한글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쉬프트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줄만 쌀랑 바뀌는 거야, 줄만. 근데 메모장 같은 데서는 줄만 바뀐 건지 문단이 바뀐 건지 의미가 없어요. 이런데 메모장은 기능이 없어서. 근데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 글을 쓸 때 쉬프트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줄만 바뀌다 보니까 앞에 글머리 기호가 안 나타나. 그러면 얘가 같은 문단이야. 얘는 엔터를 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엔터를 치면서 문단도 바뀌었고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줄도 바뀌었으니까 글머리 기호 앞에 생기는 거고. 근데 간혹 필요해요, 이거. 우리 문서 작성할 때. 예. 자, 저처럼 한번 색깔을 화려한 색깔로 바꿔보시고요. 이렇게 바꿔보시고, 저 상단에 보면 워드 스마트 아트 스타일 중에 이렇게 2차원 중에서 끄트머리가 이제 강한 효과라고 하는 건데, 강한 효과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3차원은 광택 처리라든지 경사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만화 이런 거. 근데 특히 광택 처리 같은 거 하면 더 때깔 이뻐요. 그래서 광택 처리 같은 걸 해주면은요, 더 화려합니다, 사실은. 이 안에 글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는 저는 이거를 그냥 대충 쓴 거고, 몇 글자만 쓴 거고, 안 쓰면 허전해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렇게만 블럭 잡아보실래요? 요렇게. 요 4개 도형만, 화살표만 잡을 거예요. 자, 2009라는 도형을 클릭해 보세요. 2009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있는 데를 클릭해 보시면 2009에 있는 도형만 선택이 돼요. 그리고 쉬프트 키 눌러서 2010년도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2010년, 쉬프트 키 눌러서 2011년 클릭하는데, 클릭하실 때 요렇게 I자처럼 나오게 하지 마시고 4번 화살표가 나온 상태에서 쉬프트하고 클릭, 2012년도 클릭을 하면은 4개 도형만 선택이 될 거예요. 4개 도형만. 해보셨어요? 그냥 이 자체를 클릭하면 통째로 선택하는데, 그거 말고 지금 여기 책에 보면 이 오른쪽에 글 쓰는 란 있죠? 글 쓰는 란만 클릭하면 이 화살표, 여기 2009년 연도가 나와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려면 어려우니까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있는 도형을 클릭하고 쉬프트에서 클릭을 하면
글자가 들어간 도형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서식에 와서, 저 꼭대기 서식에 와서 도형 모양 변경에 가서 예를 들면은 뭐를 해볼까? 팔각형, 육각형 여러가지 있어요. 그렇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처럼 보이는데 이거 말고 이거 해봅시다. 블록 화살표에 보시면 오각형으로 된 거 있을 거예요. 오각형. 베렸다. 안 이쁘다. 오각형이 밑으로 이렇게 꺾여버렸는데, 그렇죠? 다시 다른 도형. 이것도 화살표를 또 사대질을 하는데, 반대가. 이거는 올라가네. 그럼 직사각형은, 아니, 직사각형 안 이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조금 전에 했던 거고. 요건 어떨까요, 이거? 위에만 모서리가 이렇게 깎인 거? 오른쪽에만 이렇게 깎인 것처럼 보이세요? 왼쪽은 직각이고 오른쪽만 이렇게 위아래가 깎인 거 보이세요? 다른 도형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이 뭐 햇님 같은 거, 햇님 집어넣으면 또 이상하지.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깨져 버리지. 여기 별미 전수막 같은 데 가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아니네. 예. 하여튼 모형을 한번 바꿔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냥 그게 제일 예쁘네. 이런 것도 괜찮네요. 사각형 종류에 보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 반대 대각선 쪽에만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서리가 다 둥글게 깎이는 건데, 다섯 번째 걸 클릭하면은요 오른쪽 하단하고 왼쪽 상단만 깎여요. 여기가 이렇게 깎였단 말이야. 밑에가 이렇게 깎였어. 저 위하고. 한번 연습해보는 거지 뭐. 예뻐서가 아니라 이런 연습할 줄 아는 것도 우리가 해보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도형에 들어간 글자는요, 글자 글꼴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매직체보다는 뭐 고딕체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이거 괜찮잖아. 이렇게 고딕체를 쓰면 잘 보이지. 보세요. 고딕체가 훨씬 잘 보이거든. 이렇게. 아까는 글꼴이 이렇게 돼 있었어. 매직체가 조금 잘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글꼴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글자를 좀 크게 해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그러면 조직도를 만들어 볼 거예요. 교재 95쪽에 지금 아래 나와 있는 그 조직도를 만들 건데요. 새 슬라이드에 비난면 만드시고요.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에 가셔가지고, 예, 계층 구조형 선택하세요. 계층 구조형. 이때 보시면은 계층 구조형을 할까? 조직도를 할까?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는데,
책에서는 뭐를 하라고 했는가 볼까요? 요거 하래. 계층 구조형. 계층 구조형에 보면 첫 번째가 조직도고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계층 구조형인데 이거를 만들래요. 이렇게 만들래. 확인 누르시면 생깁니다. 글꼴을 좀 바꿀게요. 자, 여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완성된 거를 보시면은요, 어딜 보시냐면은 111페이지 보시면 돼요. 111페이지. 110페이지도 나와 있어요. 이 위에가 이사회고요. 여기는 국내부고요. 여기는 국제부예요. 여기는 경영팀이고요. 옆에는 전산팀이고요. 얘는 영업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모자라는데? 그렇죠.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사회 밑에 국내부, 국제부가 있고 국내부에는 경영팀, 전산팀이 있는데 이 경영팀 밑에 이 경영 밑 제일 왼쪽에 있는 경영팀 밑에 인사총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리실 때는 여러분이 종이에다 미리 그려 놓으셔야 돼. 우리 회사 조직이 어떻게 돼 있지 머리에서 막 생각하면서 보고 그리려면 어려우니까 종이에다 그려 놓으시고 그린 종이를 여기다 맞추시는 거예요. 자, 경영팀에다 클릭해 놓고요. 도형을 추가할 겁니다. 지금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과 서식이 있는데 디자인에 가시면 도형 추가 화살표가 있어요. 도형 추가 화살표. 어디다 추가할 거예요? 경영팀 밑에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 도형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 들어가요. 여기는 뭐라고 쓴다? 인사총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업팀 오른쪽에는 물류팀이 있고 물류팀 옆에 관리팀이 있죠. 국제부 밑에 영업팀이 있는데 영업팀 오른쪽에 지금 뭐가 있어요? 물류팀과 관리팀이 있잖아요. 그럼 영업팀 오른쪽에다 만들까? 국제부 아래에다 만들까? 국제부에서 봤을 때는 영업팀 오른쪽에 있는 물류팀과 관리팀은 자식이잖아. 영업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물류팀과 관리팀은 형제죠. 영업팀에다 클릭해 놓고 도형 추가할 때는 뭐 해야 돼? 뒤에 오른쪽이라는 게 뒤지. 근데 국제부라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래에 추가. 영업팀은 형제니까는 내 왼쪽에 그러면 영업팀 앞에 하나 생기는 거고 형이 생기는 거고 뒤에 그러면 오른쪽에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딜리트키 누르면 지워지는데 보세요. 영업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에 앞에가 뭐야? 형 생기는 거고 뒤에 그러면 동생 생기는 거예요. 뒤라는 게 지금 영업팀 오른쪽에 생기는 거잖아요. 동생을 만들어야지. 앞에다 만들면 형 생기는 거잖아. 영업팀 앞에는 형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는 영업팀에다 놓고는 뒤에, 아니면 국제부 입장에서는 누구를? 아래에. 그래서 여기다가 물류팀, 옆에는 또 관리팀. 이 물류팀 밑에는 어떻게 돼? 물류팀 밑에는 아래에 뭐 앞이고 뒤건 간에 이제 형제가, 물류팀 밑에는 또 자식이 둘이 있잖아. 항만 물류, 그 다음에 무슨 물류? 복합 물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옆에를 펼치면은요, 옆에를 이렇게 넓히면 넓어집니다. 넓어져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모양새를 만드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모양새를 어떻게 만드시는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고, 일단은 이러한 조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 조직 구성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종이에다가 그려야지. 내 머릿속에 딱 암기가 되어 있으면 척척척 진행을 하지만, 우리 회사에 부서가 뭐뭐 있지? 이건가 저건가? 그러면 헤매는 거니까. 내 고참한테 내가 이거 하나 만들고 싶으니까 조직도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종이에다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초중고까지 학교에 뭐 반장, 부반장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옛날에 해갖고 오른쪽에는 시간표, 왼쪽에는 조직표 그런 거 그려놨었거든. 학습부장, 무슨 체육부장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선생님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거 칸을 나눠요? 영업팀과 물류팀 사이에서 나오는 영업팀하고 물류팀하고 관리팀 3개로 그러니까 영업 물류 가운데 선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요거 영업 물류 두 팀 사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조직도 자체를 선택을 해서요. 조직도 자체를 선택하면은 여기 스마트 아트 도구에 보면 레이아웃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저런 모양을 누르면 저런 모양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건 뭐야? 이사회 회장님 얼굴, 국내부 부장님 얼굴, 경영팀 팀장님 얼굴 넣으라고 사진. 근데 뭐 굳이 사진 얼굴 넣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거는 요거를 쓰는 거지. 이거 말고 이렇게 써라 이거지. 이것도 있고. 이거 주로 어디서 나와요? 이런 거는요. 자금책 어떤 놈 잡았다고,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그럼 삼거리파, 두목, 뭐 조직책 해갖고 여기 얼굴 보이잖아, 그놈들. 이거지 뭐. 근데 우리는 그냥 글자를 쓴 거지. 예. 뉴스에 보면 많이 나왔어요, 조직도는요. 예. 골빈당 당수 뭐 누구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자금책, 선전책, 연락책 해가지고 뭔 책임자가 이렇게 많은지. 예. 요즘 또 보이스피싱 하면 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잠깐 보세요. 지금 인사총무가 국내부에는 2개가 있고 국내부는 2이 있죠. 국제부는 3개 있잖아. 만약에 국제부에 부서가 4개가 있으면 어떨까? 국제부에다가 아래다 도형을 추가하면 하나 더 생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부서가 10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부서가 뭐야? AC 여기다가 이제 뒤에 자, 이렇게 부서가 여러 개 막 생기면 옆으로만 벌어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이렇게 막 옆으로만 펼쳐지면 또 길어지고 넓어지고.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에 어디 있더라? 이게 또 모양새가 안 맞네. 조직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부를 기준으로 보면은 밑에 있는 도형을 잠깐만요. 뭐가 모양새가 안 맞는다? 아, 그게 빠졌구나. 얘를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내리는 기능도 있는데, 여기 있는 얘들이죠. 얘들만 선택을 하는 거죠. 국제부를
기둥으로 보고 왼쪽 오른쪽으로 두 개씩으로 이렇게 줄줄줄 매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보이네. 안 보여. 다시 볼게요. 그러면은요. 자, 지금 교재 111페이지 보시면은 이 도형을 만들어 놓고 겉테두리를 클릭한 거예요. 겉테두리를 클릭해 가지고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층층마다 색깔을 달리 할 수도 있고요. 같은 색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층이 서로 색깔이 다른 거고요. 이거는 같은 색깔이죠.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때요? 색깔이 흐려지는 거고, 흐려지고 위에. 그 다음에 이것도 색깔이 달라지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가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통 효과 뭐 3차원 광택 처리해주면 뒤에 있는 색깔이 좀 강하게 보이죠. 예. 그래픽 원래대로 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픽 원래대로 돌리면 원래대로 나와요. 다시 홈에 가서 글꼴을 나는 바꿀 거다 그러면 바꾸시면 되고, 글꼴을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디자인에 가서 모양을 색깔을 바꾸고, 죄다 꾸몄는데 꾸며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나?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들만 여기 국제부랑 국내부 두 개만 선택해 놓고 두 개만 선택해 가지고 글자가 뭐 모양이 바꾸지는 않고요. 뭐는 바꿀 수 있을까요? 글꼴만 바꿀 수는 있나요? 두 개만 글꼴을 바꾸는데 이렇게만 두 개 바꾸면 안 이쁘죠? 전체를 클릭하고 글꼴을 바꾸셔야지 뭐. 통으로 바뀌어야 되고 글자를 크게 하는 것도 통으로 바꾸는 게 좋겠지. 근데 문제는 얘죠. 글자를 크게 해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 글자까지는 견뎠는데 예, 글자를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영 안 이쁘게 된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지 뭐. 예. 자, 새 슬라이드 비화면. 우리 그 114페이지 있죠? 114페이지 보면은 그 사과의 효능 해가지고 7가지 효능을 거기다 미리 넣어놓은 게 있어요. 이걸 만들 때 이렇게 합니다. 삽입에 가서 과거에는요 도형을 갖고 그렸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을 가지고요 여기다 하나 그려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또 하나 그립니다. 이거 하나 그려가지고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요. 이렇게. 근데 7개가 간격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충 마우스로 조절해 가면서 막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누가 보시더니 하는 말이, 야, 사과의 기능이 하나 더 늘었대. 8대 기능으로 늘리래. 하나 복제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간격이 어떻게 돼요? 한 개도 안 맞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돼? 희식되고 바꿔야지 뭐. 높은 사람이 바꾸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죽어라고 바꿨더니 미안한데 하나 빼자 그러네. 그럼 하나 또 빼고 어떻게 돼요? 간격을 또 조절해야 돼. 속으로 뭐라 그래요? 저는 죽일 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 갈라 그랬더니 내려와서 하나 늘려놔 이러네. 그럼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안 하고 뭐 한다? 스마트 아트에 가서 주기형에 있나요? 분기 방사형?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방에 화살표가 펼쳐진 거죠? 이거 아닌가? 이거 맞죠? 분기 방향이 이거잖아. 주경에 가면 세 번째 줄 끝에 있는 거 확인 눌러 놓고요.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여기다 놓고 늘려주면 되지. 뭐 하면 돼? 도형 추가만 눌러주면 막 생기지. 막 생기잖아 이렇게. 그러다 필요 없으면 뭐 하면 돼? 딜리트 키 누르면 각도가 어떻게 돼? 알아서 조절되잖아. 6개 하라면 6개, 7개 하라면 7개. 도형 추가하면 8개, 9개 막 늘어나고 각도 알아서 조절되고. 빼라 그러면 빼는 대로 빼주고. 그럼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사과, 강장, 변비, 혈사, 피로, 회복, 동맥, 자, 지금 동맥경화하고 피로회복은 두 개씩 써야죠? 얘를 동맥경화라고 4개를 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맥경화는 두 개 떨어지는데 피로회복은 어때요? 안 떨어지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라? 쉬프트 엔터를 치면 줄이 흉 떨어진단 말이야. 줄이 알아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편하죠. 이것도 색깔은 여러분이 변화 바꾸시면 되고 이렇게. 오, 예쁘다. 사과의 기능이 이렇게 좋대. 지금 책에 있는 거는 색깔을 어떻게 꾸미라는 거예요?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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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지? 밋밋한 색깔로 말하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색깔이 예뻐야 좋지. 자, 책에 보면 그림자 들어가 있죠. 강장 해가지고 미용까지 각각 도형 밑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죠. 115페이지 보시면 이 강장 밑에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변비니 설산이 이렇게. 그렇죠. 이건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이 자체를 선택하시면 안되고 도형을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클릭 이렇게 도형들을 다 따로따로 블럭을 잡고 사과까지, 그 다음에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에 가서 저 밑에 있는 원근감에 가서 찍어줘야 각각의 그림자가 생겨요. 각각의 도형 7가지 기능에 관한 도형하고 사과라는 도형, 즉 8개 도형을 처음에 클릭하고
나중 것들은 쉬프트 눌러서 클릭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글꼴은 한꺼번에 바꿔주셔도 되고, 도형은 따로따로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효과를 넣어주고. 해보셨어요? 예. 자, 컨트롤 N 새로 만들기. 117페이지 보시면 이제 표는 안 비울 수가 없어요. 아래 안 그래도 표가 나오고요. 엑셀은 자체가 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파워포인트도 표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표를 만드는데 지금 제목 슬라이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레이아웃에 가서 제목 및 내용으로 바꿔보세요. 제목 및 내용. 이렇게 될 거라. 제목 및, 아까는 제목 슬라이드니까 제목을 쓰고 새 슬라이드를 만들 때 제목 및 내용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뭐 첫 번째 거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자, 여기다가 제목 및 내용으로 바꾸시면 돼요. 예.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씁니까? 시험 안내 및 전형 일정.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난 안에다가 표를 만들 건데, 사실은 여기 삽입에 가면 표가 있을 거예요. 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라는 안에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글자를 쓰는 순간 글자 기능으로 가는 거고요. 글자를 지우고 나면 너 표 집어넣을래? 차트 집어넣을래? 스마트 아트 넣을래? 뭐 넣을래? 라고 물어요. 이때 나는 표를 집어넣겠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굳이 얘를 삭제하시고 표에 가서 고생해서 그리지 말고, 어차피 구조가 돼 있었잖아요. 여기에 여기서 표를 입력하면 되지.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 그러면 얘는 몇 줄 몇 칸이에요? 아, 열은 칸이죠? 행은 줄이고요. 그러니까 몇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네.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 8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 9분 쓰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6칸인데, 아, 주책이야. 잠깐만. 6칸에 8줄이죠? 여기다가 9분, 여기는 경찰대, 육군 사관, 여기는 해군 사관, 여기는 공군 사관. 1차, 여기는 접수, 시험, 발표, 여기는 2차, 시험, 발표, 밑에 여기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여기는 최종 선발, 여기는 합격자 발표, 여기는 날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구분단을 합해야 되고, 두 개는 합해야 되겠죠? 두 개는 합해야 되고, 1차, 2차, 여기는 세 개를 합해야 되고, 세 줄을 합해야 되고, 여기는 두 줄을 합해야 되고,
얘는 6칸을 합해야 되고, 그렇죠? 합하는 거는 블럭 잡으시고요. 어디 있더라? 여기 셀 병합이 있네. 병합 1, 2, 요거는 병합, 요렇게 병합, 이렇게 해서 병합, 또 밑에 1, 2, 3 요거 병합, 육해공군 병합, 시험 여기 시험도 병합, 이 차 시험, 2차 시험은 다 다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운데 정렬 해가지고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가운데 이렇게 보세요. 아까는 글자가 위로 올라가 있었는데 세로도 가운데를 맞춰야지, 가로도 가운데를 맞춰야 돼요. 근데 여기 1차 여기는 너비가 좁아요. 그렇죠? 여기 너비가 좁아. 여기 최종 선발까지 좁혀놓고, 합격자 발표 얘는 좀 좁고, 얘는 좁아요. 그렇죠? 얘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좁혀. 합격자 발표까지 좁혀. 경찰대 얘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들은 간격이 육군, 해군, 공군 간격 맞춰주면 되고, 이제 여기다가 뭐 쓰는 거예요? 날짜 쓰면 되죠? 뭐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쓰시면 되는 거잖아. 근데 좀 색깔이 지금 허여머리하고 막 이래가지고 보기가 좀 싫은 것 뿐인데요. 예를 들어서 색깔을 여기에서 이런 거로 바꿔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이런 색깔로 바꿔보시면 색깔이 좀 표시가 되거든요. 밑에 있는 거로. 책에는 어떤 색깔로 되어 있냐면 그냥 뭐 그럭저럭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색깔이 달라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색깔로 구분해 보시면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글자를 각각 쓰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해야 경찰대도 가운데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각자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 아래가 좀 비어 있죠? 아래가 비어 있는데 2차 시험 자세히 보시면 양이 많잖아. 얘가 막 줄이 어떻게 돼요? 막 늘어나겠죠. 이렇게 막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밑에도 이렇게 알아서 늘어나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양새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따가 색깔은 따로따로 다 구분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일단 글자만 정확히 써보시면 돼요. 어떤 거요? 칸에서 칸 넘어갈 때. 아니요, 넘어갈 때는요, 여기서 글자 쓰고 옆으로 넘어갈 때요, 탭키, 글자를 쓰고 탭키 누르면 옆으로 넘어가요. 아니면 화살표로, 방향키로, 좌우 상하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돼요. 어떤 거요?
지금 이제 글자는 그럭저럭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만드시는 요령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표를 만들 때, 여기 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표를 만들 때, 크게 보는 방법은, 칸이 5개가 있고, 줄이 아까 8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분란이 들어가고, 경찰대가 들어있고, 육군, 해군, 공군, 뭐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구분란을 자세히 보시면, 1차, 2차로 접수 시험 발표가 칸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세 개를 나눌 수가 있다고. 이때 몇으로? 칸으로 나눠. 칸으로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면 얘를 다시 합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간격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6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줄이는 과정이 생겼죠. 이렇게 줄이는 과정이 생겼잖아요. 아예 그냥 5개로 만들어 놓고 얘를 그때 또 나누면 나머지 경찰대 육해공부는 똑같은 4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간격을 안 건드려도 되거든요. 이건 요령이에요. 순간적으로 판단하셔야 돼. 얘를 6개로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 늘리고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냐, 아니면 5칸을 만들어 놓고 얘를 또 2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1차, 2차로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인 글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쪽에, 왼쪽에 가 있게끔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가운데 오게끔 하고, 가로 가운데고, 요거는 세로 가운데죠, 세로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이거에 대한 이 표에 대한 디자인을 보시면은, 여기 모두 밝게라는 부분도 있고요. 밝게를 누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둡게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통으로 가면 배경 색깔이 살짝 들어가죠. 배경 색깔이 살짝 들어가. 아까 밝게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밝게로 들어가면 배경색은 없어요. 배경색이 있는 거는 또 제목 라인이 또 깨져버리고. 그래서 책에서는 요걸 하라고 되어 있거든. 보통 스타일 2 강조 3 이걸 하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이제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책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책에 보니까는 주황색이 깔려 있잖아요. 자, 육해공군 경찰대 시험을 다 봤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대학 입학 시험을 안 보고 점수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위에서 잘 봐도 밑에서 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뭐 대학 입학 시험 걱정 안 하겠지? 이 정도 머리가 좋은 학생들 같으면. 자, 그래 놓고 레이아웃에 가면, 디자인에 가면은 요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으신 거예요.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저기, 표도구 디자인에 가면 페인트 통이 있는데, 이제 주황색을 칠할 거야. 그 칸만 클릭해 놓은 거예요, 칸만. 만약에 블럭을 이렇게 다 잡고 나서 색깔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한꺼번에 바뀌는 거고, 얘는 한 칸이니까 블럭을 안 잡고 그냥 클릭만 해놓고, 여기다가 뭐로 바꾼다? 주황으로 바꾼다. 그럼 주황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통째로 그 줄이 주황색으로 바뀌더라, 이거죠. 확인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이 부분은 색깔이 지금 위에 있는 거랑 똑같죠? 구분란하고 똑같이 색깔도, 글자 색깔도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는 뭐를 해야 돼? 이렇게 녹색 계열로 바꿔놓고, 글자 색깔은 어떻게 가야 돼? 글자 색깔은 꼭 홈에 와서 흰색을 넣어줘야지. 이렇게 흰색을 넣어줘야지. 그럼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다른 것들은 검정색 글자를 댔는데 최종 결과, 최종 선발에 대한 합격자 발표 일자는 검정색보다 흰색으로 좀 도드라지게 보여라 이거지. 다른 색에 비해서. 흰색이 강조를 나타내는 색깔은 아니지만 다 검은 글자로 되어 있는데 흰색 글자 있으면 눈에 확 가거든. 그래서 흰색으로 하라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내용을 봤으면 129페이지 전체는 보통 두 번째 줄,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있는 걸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학 입학 시험 자리, 그 자리는 뭐였어요? 디자인에 가서 색깔을 주황색으로 바꿔치기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대학 입학 시험 자리, 그 자리는 이것도 하라는데 셀 입체 크기를 하라는데 입체 크기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되냐면요. 이거 하래요. 이거. 급경사를 하래. 그러면 도형이, 여기는 도형이 아까는 그냥 직사각형의 색깔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올록볼록 바뀌었어요. 확인하셨나요? 올록볼록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올록볼록 바꿔라 이거지. 약간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뭐를 달아야 돼요? 우리 밑에 뭐 하나 있죠? 오른쪽 끄트머리에 자료 한국교육평가연구소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거는 삽입에 가서 그냥 텍스트 상자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가 자료 한국교육평가연구소 이렇게 집어넣으래. 이렇게 집어넣으래. 이렇게 만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딱 봤을 때 어떻다? 오, 큼지막하게 잘 보이네. 예. 이때 이제 그 아까 요거 1차, 2차로 나눠주고 뭐 집어넣는 과정에서 선을 우리가 블럭을 잡아서 합하고 뭐 나누고 했었잖아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어떤 기능도 있냐면 여기 디자인에 가시면 표 그리기가 있어요. 표 그리기를 이용해서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그려져. 마우스를 그리면 막 그려지고, 지우개로 선택해 놓고 이렇게 뭐 어떻게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하겠다 합할 수도 있고, 그림은 붙여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지우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지. 예. 이렇게 하나의 셀로 그냥 만들 수도 있고, 예,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지우개, 그리기 같은 거로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고 하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우리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죠? 아까 블록 잡아가지고 레이아웃에 가서 셀 병합 뭐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우개로 지우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132페이지서부터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고 연필을 이용해서 그리는 과정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연도별 공식 가격을 좀 바꾸는 방법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댁에 가서 이것도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8장에 나와 있는 차트를 설명할 겁니다. 네, 차트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아래 한글이든 차트가 없는 문제는 없거든요. 다음 시간에 차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